뭐 실제 논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엄청 많아요. 엄청 동료 많아요. 효과가 진짜 있어요? 제일 커요 이게. 아 그래요? 네네. 무조건 공부 잘하는 동네 보내야겠네요. 사실은 그게 좋죠. 학습 동기 성공한 방법 탑3. 첫 번째, 동료 효과입니다. 이제 친구를 활용해라. 비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얘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말로 누군가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건 비추입니다. 대신에 저는 보게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공부하는 모습, 그 아이가 평소에 다니는 어떤 행동, 그런 거를 같은 공간에 많이 있게 해줘라. 작년에 제가 고1 남학생을 좀 받았어요. 어머님이 강제로 등록을 시켰거든요. 우리 아이가 기본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친구들하고 놀기만 한다. 고1 남학생인데 좀 너무 걱정돼서 그러니까 좀 맡아달라. 실제로 아이를 받아보니까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동네 분위기가 다 노는 분위기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도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진짜 이 아이를 가르쳐봤는데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글도 삐뚤빼뚤하겠어. 거의 펜을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느낌상. 그래서 질문 받아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선생님 뭐 히 다음에는 해부가 아니라 왜 해제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당장 지식을 알려주는 것보다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게 더 저는 급선무라 생각을 했어요.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예.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했지 얘는?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반을 옮겼어요. 자기보다 조금 아래 학년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를 봐라. 같이 공부해 봐라. 중2 여학생이 3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미동 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 옆에 중3 남학생이 단어를 보는데 한 번에 300개, 400개를 외워서 쫙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쟤들은 뭐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냥 봐라. 여기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불미스러운 얼굴로 막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짜증나지. 짜증나죠. 중딩이랑 같이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게 얘가 변해요. 하루 이틀 만에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한 달, 2달 있어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벽에 기대고 있는데 쟤는 똑바로 앉아 있잖아요. 네. 눈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게 생기는 거죠.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하는 학생을 근처에 둬라 이거잖아요. 송프로님의 얘기는 좀 아이들을 보게 해줘라.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그 동료 효과라는 게 그런 건가요? 그러면 같이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집단에 넣으면 얘도 그렇게 쫓아간다. 어느 정도 따라가죠. 마음가짐이 바뀐다 이거예요? 지금 평균 80 나오는 친구가 평균 70 집단에 들어가면은 거의 왕이에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짱이거든요. 그런데 평균 90 집단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주변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 느끼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해도 안 돼. 예, 해도 안 돼. 여기서 이제 주변 건데. 이제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 비교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널 혼내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아이는 그 아이도 공부를 하는데 주변에 경쟁 상대가 달라지는 걸 보면은 아이가 어른들이 확실히 말로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이의 생각을 바뀌는 게 훨씬 더 크다. 근데 뭐 실제 논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엄청 많아요. 엄청 동료 많아요. 효과가 진짜 있어요? 제일 커요 이게. 아 그래요? 네네. 무조건 공부 잘하는 동네 보내야겠네요. 사실은 그게 좋죠. 문제는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에 동기가 없는데 그럼 오케이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 붙여보자. 어떻게 붙여요? 수업도 같이 들을 수가 없고 요즘에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다못해 일요일 날 아침에 근처에 구립 도서관에 가보잖아요. 예, 그런 것도 괜찮겠다. 나는 자고 있고 내 친구는 놀고 있지만 거기 어린이들도 있어요. 와서 조용하게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한두 번 보면서 서서히 조금씩 이제 닮아가는 거죠. 학습 동기 성공한 방법 탑3 두 번째입니다. 거실을 서재로. 이거 거실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거실이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들어보세요. 단칸방 산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맙시다. 실제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실제 사례거든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네. 아들들이 각자 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야. 너무 심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폭발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휴대폰 금지다. 컴퓨터는 나 거실로 옮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저항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아이들 거실에 나왔지만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눈치 보면서 뭐 하다가 결국은 또 거실에서 게임하고 TV 보고 하다가 한번 혼나면 또 며칠간 눈치 보고 이 상황이 다시 된 거예요. 네. 결국 어머님이 배수진을 칩니다. TV를 팔아버렸어요. 다 그 규칙을 정했어요. 매주 화, 목, 토요일은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공부를 한다. 아버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어떡하나. 집에 안 신문을 들어오겠지 그날은. 맞아요. 늦게 들어오지. 갑자기 그다음부터 야근이 많아졌다 그래요? 신문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해야 돼. 전자기기 게임 이런 거 안 돼. 둘째 중학생은 그래도 별 저항 없이 따라왔어요. 근데 첫째 고등학생은 저항이 너무 심했어요. 억지로 앉혀놓으니까 그렇죠. 얘가 이제 집 나갑니다 이제.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고 막 난리 치고 축 늘어져서 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인 이유가 어머님 생각은 이랬다 그래요. 학교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공부 철학이 확고했어요. 그건 확실한 거죠. 예. 이건 진짜 그렇죠. 확고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성적이 떨어질 리가 없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잘 돌아갔어요. 그 시스템이. 어차피 해야 될 거 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시험 때가 아닐 때는 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뭐 책도 보고 엎드려 자고. 근데 어머님이 흔들리지 않고 그걸 밀어붙여서 한 1년 지나니까 1년이 했다고? 네. 이제는 아이들이 그냥 화목토는 공부하는 날로 인식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인간은 역시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다. 성적이 올라갔습니까 그럼? 성적이 뭐 전교 1등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올라갔다 그래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습관은 동기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다. 공부를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네. 공부에 방해되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이게 근데 꼭 TV를 팔아야 되나 근데 진짜로? 제가 느낀 게 네. 부모님의 의지가 확고하면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부모님 왔다 갔다 테두리 없앨까? 이거는 네. TV를 보고 싶은 부모님의 욕심도 무시해야 됩니까? 같이 이제 버려야 되는 같이 거죠. 버려야 됩니까? 그럼요. 아 어렵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학습 동기랑 관련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부모님도 바뀔 수가 없는데 그 한 저학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집에서 TV 대신 책을 읽으시거나 읽어주지 않으시더라도 책을 보시거나 이런 게 습관이 길어져 있으면 집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서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합니다. 사실상. 예.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책을 안 봐서 그런 거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힘듭니다. 어쨌든 환경적인 요소를 좀 바꿔줘야 된다. 아까 처음 얘기한 게 동기의 시작은 결핍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무슨 얘기했냐면은 습관은 동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동기는 변하지만 한 번 습관이 들면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동기부여고 나발이고 습관을 만들어 버려라. 동기가 없는 친구도 습관이 잡히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동기부여를 할 게 아니라 습관부여를 하면 되겠네. 제가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동기부여 공부법 이렇게 됐고 시스템으로 밀어붙여라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좀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제가 항상 시스템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공부를 안 할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습관이 되면은 오늘 목요일에 공부하는 날이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동기입니다. 학습 동기 성공한 방법 탑 3. 세 번째 계단식 상승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쭉 성적이 올라가기를 바래요. 근데 네.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성적이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 얘기 이게 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학습 동기를 올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중3 명포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얘가 영어만 보니까 손이 실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오. 그리고 얼굴이 빨개져요. 피가 막 얼굴에 쏠려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있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필두로 계속 영어 공부 잘하는 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본인에게 이제 맞는 따라가는 반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기식 뭐 잘하는 반에서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얘가 실력이 안 쌓인 거예요. 비유적으로 보면은 맨날 프리미어 리그 봐서 2부를 하는 축구는 거의 선수 수준인데 공 잡으라 그러면 실제로 드리블도 못해.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구나. 네. 그래서 제가 너 속는 셈 치고 6개월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볼래? 라고 하니까 얘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미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네. 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었죠. 어떻게 시켰습니까? 그럼?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수준을 확 낮췄어요.
초등학교 교재부터 다시 꺼내서 모르는 단어를 다 체크해가면서 올라왔습니다. 의외로 우리 아이가 지금 중3인데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죠? 초등 필수어의 800 막 그런 거 있어요.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반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어려운 거 공부해봤자 실력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실력이 계단식으로 는다 그랬잖아요. 성적이 향상하기 전에 쭉 일관된 요 기간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 채워지고 있는 순간인데 네.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수준하고 안 맞은 단어, 특히 뭐 어려운 거 이런 것들만 공부하면은 얘가 성취감을 못 느껴서 성적 향상을 올라가질 못합니다. 지금 당장 부족한 거, 모르는 거를 채워주면서 꾸준하게 공부를 시켜 보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펜타겐 선생님이 지루해서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핵심은 아이의 수준에 맞는 학습 과제나 이거를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예. 네. 지금 아이의 학년보다 한 학년, 두 학년 내용을 복습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모든 과목에서. 물론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럼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저는 그래도 그럴 필요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병행하는 겁니다. 병행한다. 네. 어차피 모든 공부는 복습의 과정이거든요. 계속.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어머님들이 이제 관심 있는 게 선행이거든요. 자꾸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데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갔을 때는 아까 그 중3 영포자처럼 사교육이나 이건 되게 화려한데 막상 딱 보면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그걸 하면서 병행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면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놓이면은 저는 선행보다는 후행을 복습을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아이들은 그 시기 때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은 되게 빨리 자랍니다. 그러니까 1년 전, 2년 전의 뇌와 지금의 뇌가 다르거든요. 네. 분명 1, 2년 전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외워서 시험만 보고 끝냈는데 이제 2년 뒤에 좀 머리가 컸어요. 경험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다시 보잖아요. 아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고 뭔가 뿌듯해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더 폭발적으로 성적이 향상되는 뿌리가 될 것이다. 동기부여 특집이고 지금 3가지 솔루션이 나와봤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방학 동안에 어머님들이 한두 개 씻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에 TV를 없앴다. 근데 우리 아이가 1도 안 바뀌었다. 그러면은 꼭 후기를 남겨주셔서 홈프로가 은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제가 동의했나요?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꼭 우리 아이가 변화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남겨주셔서 더 많은 어머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저희 네이버 입시왕 카페에 남겨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왜 때렸는지 알 것 같네요. 너무 복잡하고 간단해. 진짜 세상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그 방식을 썼던 게. 저는 물론 구타를 옹호하지 않으면 되게 싫어하지만 그 방법을 쓰는 이유를 약간 이해는 하겠네요. 예. 굿하면 안 된다는 거. 홍프로님이 야심차게 준비해주신 학습 동기 특집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엄마 공부가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시죠. 최근에 제가 받은 이메일이 있어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 반 넘어서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엄청 장문의 이메일이었어요. 띄어쓰기도 틀리고 맞춤법도 틀리고 어머님이 엄청 힘드셨나 봐요. 고3 여학생인데 이제 공부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도 안 가고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다는 거예요. 교사를 꿈꾸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선생님들에게 너무 실망했다며 자기는 교사가 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교사가 되겠다는 게 엄청난 학습 동기였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공부를 할 동기를 잃어버린 거죠. 학습 동기가 그만큼 강력했던 만큼 그걸 잃었을 때 상실감도 크게 온다는 거를 그때는 이제 미처 몰랐을 그렇죠. 거예요. 돈도 많이 있다가 없어지면 상실감이 크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아이러니하게도 학습 동기도 중요하지만 동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소한의 일정량의 학습량을 유지하는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습관 진짜 중요합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따라하지 않아요. 본인 생각대로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생각 못했던 부분 네. 뭔가 이거는 좋겠네라는 그런 시사점들을 한두 개라도 발견하신다면은 네. 저는 매우 보람된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으로 너무 꼬셔봤자 소용이 없다. 한번 해봐라. 그거는 부모님들 돈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입시왕 더 좋은 방송으로 저희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입시왕 카페 다양한 컨텐츠들 앞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입시왕 유튜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정신 차립니다.